도내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난 주말 사이 80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도내 음압병상이 200여 개가 있는데 이 중 남아있는 병상은 20여 개뿐입니다. 동해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27일까지 지역사회를 멈추기로 했습니다. 평창군이 지역 주민 등 4천여 명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평창군은 23일까지 지역 리조트에 대한 검사를 모두 마치면 스키장으로 인한 확산 사례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지방대학 연속기획. 이번 시간에는 정부가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내세운 공영형 사립대에 대해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지난 주말에만 8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치료시설 부족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코로나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상이 200개 있는데 이 중 20개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성기석 기자입니다. 춘천시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입니다. 아침부터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높아지며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잇고 있는 겁니다. 21일 기준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976명. 지난 주말 새 8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하루 1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왔던 것을 감안하면 무서운 속도입니다. 동해에서만 무려 47명, 강릉 15명, 홍천 7명 등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치료시설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춘천과 원주, 강릉에서 중증 환자 등을 위해 200여 개의 음압병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남아있는 병상은 20여 개뿐입니다. 무증상자나 경증 환자를 위한 춘천 생활치료센터도 얼마 남지 않아 강원도는 동해에 제2생활치료센터를 마련했습니다. 중앙에서 예산이라든지 장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중간에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요. 의료 인력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병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는 생활치료센터 운영하는 부분이랑 사회적 거리두기도 2.5단계를 시행 중인 동해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대해 2단계로 일괄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강원도 교육청은 선제 예방을 위해 21일부터 도내 유치원을 비롯한 모든 학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강원도와 시군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동해 지역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17일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일 기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지난 주말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오는 27일까지 동해 지역 사회를 멈추기로 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 종합운동장에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는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동해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만 모두 2,7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전수검사를 받았습니다. 동해 지역에서는 21일 오후 3시 현재 80명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학교와 병원을 중심으로 집단 확진자가 나오면서 동해시의 걱정은 더욱 큰 상태입니다. 동해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오는 27일까지 지역사회를 멈추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사태를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상향 조정하여 동해 멈춤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동해 시내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평소 꽉 차 있던 공영 주차장은 곳곳이 비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사람들의 왕래가 뚝 끊겼습니다. 택시도 많이 안 나왔고요. 하여튼 다니는 사람도 없고 하여튼 시내가 너무 조용해요. 예. 며칠째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동해시는 경증이나 무증상자를 수용하기 위해 관광시설을 임시 생활치료소로 전환했습니다. 동해시는 이곳 망상 제2 오토캠핑장 내 38개 카라반을 임시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하협의회 도생활치료센터의 수용 여부에 따라 이곳에 있는 인원들은 이송 조치될 계획입니다. 동해 멈춤 기간에는 오토캠핑 리조트와 추암 캠핑장, 출렁다리와 배틀바위 등 주요 관광지 운영도 중단됩니다. 인근 지자체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지난 주말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지자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가족과 종교, 송년 모임 등 모든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평창군은 스키장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전수검사를 실시했습니다. 4천여 명이 참여한 이번 검사에는 대관령면 등 평창 주민이 80%가량 차지했고 강릉과 서울, 경기, 외국인 등도 800여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중 3명은 양성 판정을 받아 강원도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으며 접촉자는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평창군은 오는 23일 보강 휘닉스파크 종사자 1000여 명에 대한 검사도 진행하는 등 지역 리조트 3곳을 모두 전수 검사하면 스키장으로 인한 지역 감염은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올해 2020년. 이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그 생각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 코로나19의 연관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빅데이터를 활용해 살펴봤습니다. 2월에는 신천지 키워드가 눈에 띄네요. 이 대구 신천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이 전국적으로 연쇄 감염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확산세가 잠시 주춤해지는가 하더니 5월에는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한 게 보이시죠? 확진자 증가세가 줄어들던 9월에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에도 많은 국민들이 가족 간의 만남을 자제하며 방역에 동참했습니다. 11월에는 온라인이라는 키워드가 상위권으로 올라왔네요.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이 점차 확대되면서 온라인 수업, 온라인 면접, 그리고 온라인 축제 등 어느새 우리의 일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됐습니다. 이제 대중교통이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역이라고 알려진 만큼 거제의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 마스크로 집단 감염을 막은 모범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감성 연관어를 살펴볼까요? 올해 초 코로나가 막 확산되던 시기였죠. 피해나 걱정 등의 부정 연관어도 보이지만 기부, 안전, 최선 등의 긍정 연관어가 41%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과 의료진을 응원하면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았죠. 그렇다면 이번 달 감성 연관어는 어떨까요? 확산이라는 키워드가 여전히 크게 보이고 위기, 고생, 힘들다 등의 부정 연관어는 더 늘어났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지는 이 상황에 조금씩 지쳤는지 긍정 연관어는 26%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1월 우리나라의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년 내내 우리는 걱정과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는데도 서로 간의 거리 두기로 송년 모임 한번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도 마음만은 가깝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화나 문자로 고생했다, 우리 힘내자 이런 따뜻한 인사 한마디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방대학 위기의 원인과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정부는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공영형 사립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사학 공영화를 통해 비리를 없애고 지방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오랜 학내 분규를 겪었던 원주 상지대학교가 공영형 사립대를 통한 학교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영서 지역 최초 사립대학교인 원주 상지대학교. 개교 이후 40여 년간 사학 비리와 학내 분규 사태를 겪으며 교육부 대학구조 개혁평가에서 부실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다 2015년 비리의 중심에 있었던 총장이 해임되고 2018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직선제 총장을 선출하며 학교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새 출발에 나선 상지대는 최근 민주공영대학이라는 비전을 선포하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공영대학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공영형 사립대와 비슷한 구상입니다. 공영형 사립대는 학교 법인이사의 절반 이상을 공익이사로 구성하는 대신 대학 운영비 5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상지대가 민주공영대학 비전을 선포한 이유는 정부의 공영형 사립대 정책 추진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영형 사립대 정책은 사립대 공공성 확보와 지방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에도 그동안 예산 등의 문제로 교육부와 기재부의 의견이 엇갈리며 지지부진했습니다. 이에 상지대는 국가 재정 지원과 무관하게 대학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민주공영대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변화 시도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는 높습니다. 기존에 피해받고 있던 지방 사립대 중에 상지대학 같은 그 비리 관련 연루돼 있는 대학에서 좀 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좀 조속하게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개입하는 만큼 비리도 단절되고 등록금적으로도 다들 부담이 가지 않을 정도로 좀 이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고. 최근 교육부는 공영형 사립대 육성 지원 사업을 사학혁신 지원 사업으로 수정했습니다. 사학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을 살린다는 취지는 비슷하지만 관련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10분의 1 정도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상지대뿐만 아니라 평택대와 조선대 등 지방의 사립대학들이 위기 극복 자구책으로 공영형 사립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 진척이 없던 사업이 드디어 시작되는 건 반기는 분위기지만 예상보다 줄어든 예산에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리 대학 입장에서 보더라도 공영형 사립대학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그 재정의 어떤 몫이 좀 지나치게 적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대학 위기를 극복하거나 대학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정도의 지원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그러니까 재정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공영형 사립대가 위기에 처한 지방대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춘천시가 농업인과 행정 간 소통기구인 춘천시 농업회의소를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최근 회의소 설립을 위한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농업인 단체와 농협, 관계기관 등으로 설립 추진 발기인회를 구성했습니다. 또 내년 1월 창립총회를 갖고 농업회의소 조직체계를 갖출 방침인데요. 춘천시는 농업회의소가 농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대의기구 역할을 해 관주도 농정이 현장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진행된 평생교육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강원도 평생교육 온택트 성과 공유회가 21일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현장 참여 인원을 제한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된 공유회에서는 올해 성과를 점검하고 코로나 시대의 평생교육 방향 등에 대한 포럼이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평생교육 유공자 표창과 성인문예 교육자료 공모전 시상식을 통해 평생교육 유공자 등을 격려했습니다. 원주시의회는 21일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에 연탄 5,000장을 후원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날 의장실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후원 전달식을 열고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 5,000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의회는 해마다 연말이면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벌여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배달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영월군이 강원도 주관 2020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지방세 부과와 징수 실적 등 5개 분야 19개 항목에 대해 진행됐는데요. 영월군은 고액 체납액 징수와 납세 편의 시책 발굴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또 올해 세무민원실 운영과 납세자 맞춤형 고지서를 통해 납세자 편의를 개선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